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인데요. 이건 당연히 내부 직원을 의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. 이 개 자체가 이 유기견 보호소에 있던 개입니다. 그리고 얘가 바로 밖에서 묶여져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직원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야. 그 중에 한 명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. 근데 왜 그런 의심을 안 하냐고.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요. 그 자체가. 응?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이불이 있어. 이불이 밖에 있는 거야 갑자기. 아니 그러면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. 아니면 내가 술 먹고 그랬을 수도 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안녕하세요. 열 번째 남자입니다. 최근에 제주도에서 개 두 마리를 학대한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. 제가 1편에서 유기견에 대해서 다뤘는데요. 2편은 이제 학대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. 이 두 마리가 또 유기견과도 상관이 있거든요. 이 기사를 보면요. 위에 게 주홍이 먼저 나온 뉴스고요. 밑에 게 얘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푸들입니다. 예. 두 마리가 연달아 나왔는데 한 마리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포박돼 가지고 묶여져서 발견이 됐고요. 한 마리는 땅에 묻어져 있었습니다. 땅에 묻어져 있는데 이 주둥이만 내놓고 묻어버린 거예요. 두 번째 거는 범인이 잡혔죠. 밑에 거. 이거는 걔 주인이 그랬다고 합니다.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묻은 거죠. 아 근데 왜 주둥이만 내놨냐?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. 그러니까 주둥이만 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묻어버리면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저렇게 주둥이만 내놓고 내가 둔 것 같아요. 뭐 결과적으로는 한 3일 정도 저렇게 묻혀 있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. 사실 첫 번째, 전 주홍이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이 주홍이 사건은 사실 되게 이상하거든요. 아니, 그러니까 연달아 두 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번째 거는 범인이 밝혀졌잖아요. 범인이 누구야? 키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주홍이 사건도 사실 키웠던 사람이 이렇게 묶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간단한 문제거든요. 그게 아니면 이건 되게 힘듭니다. 이렇게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.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수상한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이건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야지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우연을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 지금 주홍이가 개집을 탈출했대요. 여기가 어디냐면요 유기견 보호소가 있고요. 그 바로 밖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가 탈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. 유기견 보호하는 데서 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잖아요. 누가 와서 뭐 개를 훔쳐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. 실제로 여기는 CCTV도 있었는데 그날 작동이 안 됐다고 해요. 그러니까 개집에서 탈출할 확률이 있냐라는 문제입니다. 아니면은 누가 와서 뭐 훔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뭐 훔친다는 것도 사실 생각하기가 힘들어요. 왜 그러냐면은 개를 훔칠 사람이 유기견 보호소에 와서 개를 훔치질 않습니다. 아, 개가 많으니까 많이 막 짖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훔쳤다는 건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탈출했다로 가야 됩니다. 근데 유기견이 탈출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우연입니다. 아니 개가 유기견을 탈출해서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이코를 만나야 됩니다. 사이코를 만나야지 이렇게 묶을 거 아니에요. 그 사이코를 유기견 보호소 밖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개가 집을 탈출을 하더라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. 거기서 맞다리 간 놈을 만나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저렇게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?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. 아니 그 사이코가 좀 착해야 돼. 무슨 얘기냐면 아니 얘는 개를 막 싫어해. 유기견을 싫어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. 아니 사이코라고 가정을 해야지 저런 짓을 할 테니까. 근데 그 사람이 저 개를 죽이진 않아야 돼. 그러니까 사이코지만 조금 착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매듭을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가 힘듭니다. 아니 그러니까 매듭 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개를 등 뒤로 해서 묶는다는 생각은 일반 사람은 하기 힘들어요. 개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팔이 옆으로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뒤로 묶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개는 이 어깨 관절 자체가 이렇지 않습니다. 앞으로 되어 있어요.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발이 이렇게 돼가지고 뒤로 묶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사실 그런 개념 자체를 생각하기가 힘듭니다. 무슨 얘기냐면 저거 개 뒤로 묶은 거 저거 전문가 솜씨입니다. 전문가가 아니면 저런 생각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. 아니 그리고 전문가라고 한다면 유기견 보호소 자체가 전문가 아니야. 그리고 얘를 이제 풀었어요. 결과적으로 나중에 풀었는데 아니 풀고 나니까 이 관절이나 뼈가 멀쩡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어디 팔 하나가 돌아갈 것 같잖아요. 이제 팔이 앞으로 돼 있으니까.
근데 사실 멀쩡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가 사실은 되게 아프지 않는 방법으로 묶었다. 결론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. 이게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입니다. 문제는 저렇게 묶어놓고 유채꽃밭에다가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 유기를 했잖아요. 버렸잖아요. 근데 저걸 지나가는 자원봉사자가 저걸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. 아니 말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. 어떻게 우연히 찾을 수 있냐 얘기예요. 그게 너무나 힘든 확률입니다. 너무나 힘든 확률이에요. 마치 이건 처음부터 이 개가 많이 아프지마 라고 해서 묶어놓고 이렇게 찍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게 설명이 되거든요.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만 이 전체가 우연히 겹칠 확률은 거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수상한 점 두 번째입니다. 아니 이게 자원봉사자가 이 개를 처음 발견했을 때 태도가 이상해요. 한번 보겠습니다. 검은색 강아지 입이 초록 노끈으로 꽉 묶여 있습니다. 여기 CCTV도 없어. 사람을 봐도 눈만 깜빡일 뿐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. 진짜 웬일이야. 아 미쳤나봐. 너무 꽉 묶여 있어. 저걸 빼줘야 돼. 그리고 사진도 있어요. 이게 묶은 채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. 이 자원봉사자가 찍었을 거 아니에요. 이 개 집에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귀여운 애를 이걸 풀지도 않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 뒤로 묶은 것도 이러고 사진을 찍었어요. 난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딱 보자마자 어떻게든 뭐 도구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이빨로라도 내가 끊어서 이걸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. 저는 사실 개나 고양이를 되게 좋아합니다. 너무나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고 난 눈물이 날 것 같아.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? 그리고 집 근처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를 그렇게 켜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요. 너무나 이 자원봉사자의 태도가 평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인데요. 이건 당연히 내부 직원을 의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 개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당연히 내부 직원을 의심해야 돼요. 이게 저희는 이 기사로만 접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되지만 아니 이 개 자체가 이 유기견 보호소에 있던 개입니다. 그리고 얘가 바로 밖에서 묶여져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직원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야. 그 중에 한 명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. 근데 왜 그런 의심을 안 하냐고.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요. 그 자체가.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이불이 있어. 이불이 밖에 있는 거야 갑자기. 아니 그러면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. 아니면 내가 술 먹고 그랬을 수도 있고. 내부 직원을 의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. 자체가 이상해요. 그래서 지금 이 경찰이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CCTV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범인 찾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사건, 이 푸들 사건은 주인이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 사건은 궁금하네요. 최근에 국회가 이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걸 좀 강화했다고 합니다. 이 동물보호법 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요. 저도 매우 찬성합니다. 그러니까 동물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 형량 자체가 그러니까 뭐 2년 이하 2천만 원, 뭐 3년 이하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징역은 주진 않거든요. 왜냐면은 얘들은 동물이잖아.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물건하고 사람의 중간에 있는 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. 앞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양형 기준 자체가 좀 높아졌으면 합니다. 아니 동물을 왜 학대를 합니까?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저는 이거 땅바닥에 묻은 것도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이게 주인이 저런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. 사실 제가 1편에서 유기견이 없다고 한 거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아니 그럴 리가 없으니까. 사람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물론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. 근데 그런 아무 이유 없는 행동을 왜 해야 됩니까 사람이. 그래서 저 처벌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